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를 모셨는데요. 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된 건 이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저번에 네. 만든 이제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음식물, 선물 등 그 가액 기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위반 행위의 그 신고 처리 절차에 구체적으로 이걸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의뢰 등 그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또 선물, 또 경조사비 이런 가액 기준을 이제 식사의 경우에는 3만 원, 그리고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안입니다. 자, 기존의 안보다 조금씩은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기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존에는 이제 그 안이 공무원 윤리 강령에 있던 것이죠. 네. 근데 공무원 윤리 강령에 식사가 3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3만 원으로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공무원 윤리 강령에는 그 선물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규정을 만들어서 5만 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10만 원으로 했는데요. 글쎄 이제 그 적정하냐라는 질문은 그야말로 이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경조사비로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선물 5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그러면 5만 원에 맞춰야 하느냐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나는 2만 원짜리 선물을 했었는데 이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이게 상향 인플레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반면에 지금 농가라든지 축산업, 화해업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이제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 선물값이라든가 네. 경조사비가 내지는 또 상품 선물비가 더 들어가는데 네. 너무 이제 낮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고 어쩌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그 지금 축산업 농가라든가 이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충격 완화 조치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발표가 됐지만 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이고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화면으로 좀 준비가 되면 보여주시죠. 자, 사례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 식사 비용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법인가 합법인가 여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부처 A과장이 민원 관계에 있는 B사장을 만나서 1인당 2만 5천 원짜리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1만 5천 원짜리 술을 한 병을 주문을 해서 나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마친 뒤 계산은 B사장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식사 값은 그 기준을 넘기진 않았는데요. 그 술을 한 병 시킨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가 내는 것이 맞겠죠. 다만 어떤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네. 내지는 사교나 의뢰 이런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데 기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불가피하게 했다면 3만 원까지에서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3만 원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정해놓기를 식사비를 3만 원으로 정하면서 주류라든지 또 음료수 값도 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 식사비가 지금 2만 5천 원이고 또 주류가 1만 5천 원에서 2분의 1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7,500원이 되는 거죠. 자기 몫은. 네. 그래서 32,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김영란법에 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2,500원으로 자, 김영란법에 반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자, 그림 넣어주시죠.
자, 교사가 선물을 학부모에게 받았는데 자, 정가가 6만 원짜리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일단 쇼핑몰에서 이게 4만 9천 원에 샀기 때문에 안심하라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법이 아니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네, 위법이 이것도 한번 아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5만 원, 선물비는 5만 원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5만 원을 그러면 그 시중에서 팔리는 값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로 이 물건을 사서 선물한 그 네. 구입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네. 결국 이제 구입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영수증이라든 것이 이런 것이 있다면 시중에서는 뭐 6만 원에 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양반이 4만 9천 원에 샀다 그러면 그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에 관한 사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구매자가 산 그 액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정하는 건데 그렇다면 영수증이나 그런 게 좀 있어야겠군요. 그렇겠죠. 예, 네. 아무래도 그런 것이 없이는 그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 그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금 문제인데 축의금은 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5만 원이었다가 10만 원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중앙부처 이 실장의 사안인데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자, 이 상황에서는 몰랐습니다만 뒤늦게 화환을 받은 것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중요한 얘기인데요. 국민들이 이제 꼭 아셔야 될 것이 저 10만 원 축의금하고 화환하고 합쳐가지고 경조사비로 판단하거든요. 네. 10만 원이어야 되는데 저런 경우에 화환이 온 것을 이제 몰랐습니다. 네. 축의금만 10만 원 있는지 알고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의하면 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물론 네. 그 전에 이제 반환을 해주든지 반환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주든지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네.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요. 네. 반환도 하지 않고 거부 의사 표시도 안 하고 네.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에는 직무 관련성을 하고 그 상관없이 네. 이제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1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제 그 벌금이라든지 네. 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받을 당시에 뭐 어떤 사안이든 간에 받을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신고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받을 네. 당시 몰랐다면 네. 안 즉시 바로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피해를 입을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등의 선물도 하지 못하게 되고 화환도 지금 조금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축수산업계에서 반발이 지금 상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실제로 좀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은 공무집행의 어떤 연결성, 네.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김영란법이 사실은 세계 유례 없는 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법을 하게 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 부패 지수가 상당히 높고 선진 경제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입법 어떤 목적은 충분히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네.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가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또 그런 국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을 떠나서 공무원이 아닌 회사라든지 또 이런 경제 이런 어떤 각계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정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수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 그 경조사비라든지 네. 김영란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고 원래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들어있다가 이제 빠진 것이죠. 네. 근데 이 금품 수수 금지는 기본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를 하지 않고서는 김영란법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종의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한 것인데 일단은 시행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경우에는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거센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네, 김영란법의 그 입법 취지에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100만 원을 나눠가지고 100만 원 이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네.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형법에서는 대가성이 있어야만 뇌물죄로 처벌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뇌물죄는 아니지만 뇌물죄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김영란법을 만든 것이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공무원들을 이제 그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원래 입법한 것인데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언론이라든가 사립학교라든가 이와 같이 민간 영역 네. 사실 이 언론과 사립학교를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금융이라든가 의료, 법조 등등 나아가서 여러 민간 영역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만 차별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이제 직접 받지 않고 그 네. 배우자가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무원에게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이 네. 결국 이제 형사처 책임의 어떤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부정청탁, 그래서 허용되는 청탁과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나누어서 네. 이제 허용되는 걸 15개로 하고 다시 예외로 7개를 금지되는 것으로 조항을 정했는데 원래 네. 김영란법에서 이것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것은 금지되는지를 알 수가 네.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처벌되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게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문제로 들고 네. 위헌 소원을 하게 됐던 겁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란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파장과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